자, 다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다날이 현재 8,410원대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최근 고점 만원대 이후로 계속적인 조정의 구간을 만들어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런 상승을 만들었었던 이유가 2주간 강했던 이슈가 디지털 자산 결제 확정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고점 만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후에 시장은 실제 실적 반영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은 속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대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기대가 끝나는지 단기적인 이벤트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완전히 무너진 흐름도 아닙니다. 동시에 확신을 줄 만큼 강한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더 밀리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자리 우리가 절대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되느냐, 지금은요 단정할 때가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래일에 대한 흐름까지 보면서 기대가 좀 유지를 되는지, 아니면 실제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같은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그 어디에서 우리가 수익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주주님들 강렬한 수익에 대한 열망을 좀 담아서 댓글로 좀 보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같은 이슈는요, 정책 확정이나 실적 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가 먼저 만든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시장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을 좀 만들었다는 건데, 급등했을 때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단기적인 자금들이 많이 붙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고점 만원 이후에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장이 더 밀어 올릴 만큼 확신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조를 보시면요, 위쪽에 대한 분명히 부담이 남아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재도점이 있었지만 뚫을 만큼 힘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래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 실패 구조라면요, 거기서 저점이 좀 무너졌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서 지금 내려올 때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님들께서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르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에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는 정리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 수급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이런 매수세와 매도세를 개인들이 반복을 하면서 순매수량이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지만, 외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순매도세도 좀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요, 사실 개인들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인들 안에 주체 세력들이, 주포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수급은요, 사실 이탈형 수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점이 붕괴됐습니까? 저점 붕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 증가,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반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 가지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저점이 깨지면서 거래량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좀 생각을 달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던지고 싶은 이유는 좀 명확해요. 더 밀릴까봐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하지만 지금 구조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전환이 나올 때 오히려 더 불리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가 깨지면 하락의 시작인지,
그러면서 어디가 회복되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전환이 시작되는지 그 기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날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왜 가치가 이렇게 높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같은 구간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지금 조금의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추격의 매수가 붙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을 때 바로 매도를 선택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다날 같은 모습을 볼 때는요. 계속적인 이런 상승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을 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다날은 예전부터도 이런 상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던 그런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승을 만들고 나서 조정이 있고 나서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조정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날 같은 이런 종목은요, 이런 급등락을 만들어 가면서 비중을 높이는 주포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들이 이런 구간 굉장히 많이 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조금 상승이 나왔을 때 추격으로 붙었다가 위에서 밀려서 내려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 판다는 거죠. 그런 걸 비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또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 같은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비중을 높이면서 우리가 고점이 됐을 때 매도를 하면 이런 기준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기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담아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장중에 나오다 보니까 많은 주주님들께서 타점을 좀 놓치시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가 방법을 좀 바꿔서요. 제가 보는 타점 그대로 30분 전으로 실시간으로 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단기 매물 저항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좀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평선 하래의 지지를 못 받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목표 구간 그러면서 이탈 시 대응 기준까지 좀 정리해서 드리고 있는데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아래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50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타점을 잡았을 때 제가 보는 타점 어디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는지 이런 기준 정도만 참고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수익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다날 같은 경우는 차트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에서 주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알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좀 타점을 잡는지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타점을 잡고 또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대응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평선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와 좀 장기가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서 수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 주체가 누구이냐?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시켜주는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옵션을 보여드리면 이날 제가 잡아드렸던 문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 5일이었습니다. 하나옵션 11만 8천 원에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14만 5천 원에 기간 매집 포착됐고요. 정배열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5분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이날이었어요. 이날 1월 5일날 11만 4,900원의 시가를 시작했죠. 근데 저는 11만 8천원에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이 1월 5일 이 자리였느냐 여기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시장은요, 그때 조선 테마로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미 해군, 이 MRO가 좀 중요한데, 이게 왜 크냐면요. 지금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 보수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건데 여기에 앞으로 북미항에 대한 함정 수출까지 말이 나오면서 기대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졌었던 때였는데 그게 바로 1월 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 자, 그 전에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깨질 자리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그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금요일 장 마감했을 때 좀 매수세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전날 매수세를 좀 확인하고 이날 1월 5일 날 좀 잡아드렸었는데 자, 월요일 시초부터 호가창에 매수 대기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별에 대한 확산의 초입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요. 눌림에서 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을 조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채우는 자리로 보면서 다음 상승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나오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GST인데요. G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수익보다도 대응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냐면 보시면 지금 뭐 1월 6일 화요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는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GST 형 구간에 대해서 전략 매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격 과열 및 매도가 수급합니다. 수익에 대해서 좀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당시 언제였는지 보시면요. 1월 6일 이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날 당시의 시장은요. 엔비디아발 열풍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죠. GST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액체 냉각. 그런데 다들 많이들 체크하시는 게 이 액체 냉각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재료가 좋을수록요, 가격이 먼저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차트가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이평선의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면서 좀 벌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흐름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이런 상승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때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 좀 매도 물량이 심상치 않게 나오면서 자 이때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체가 한 번 더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래서 기대가 최고조일 때 한 번쯤 정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보시면 그날 캔들을 보시면 캔들도 영망치의 흐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우리가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욕심 부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챙겨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수익은요, 결과적으로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좀 쌓여야지. 그래야지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입니다. 자, 이건 솔직히 구조가 좀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시면요. 1월 23일 금요일 날 잡아드렸죠. 그래서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우리가 목표가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물 소화가 끝났고요.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3일 날을 좀 보시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시가 18만 원에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다는 겁니다. 뭐 당시 글로벌 제약사들이 BBB 이 BBB 내혈관 장벽이라는 투과 기술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었고 지금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산업적인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상한 점은 이거였습니다. 전날 좀 가격이 밀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날 밀렸지만 급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물대 소화가 좀 길었었는데 특정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지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날 영망치형의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60일선 지지를 받는 걸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승 리듬이 붙었죠. 이런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좀 전에 잡았던 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큰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수익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확실한 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안전함이 운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기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0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죠. 아까 지금 같은 구조 안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알으셔야 된다. 이 가치에서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날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있습니까? 전자결제에 대한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결제의 확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 매출이 지금 3천억 수준에 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지금 100억 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손이익은 흑자 구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급성장하는 그런 기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한 자릿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 스토리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이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100% 안팎이거든요. 위험 구간은 아니지만 그만큼 여유가 많은 그런 구간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으로만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3천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죠. 3천억 정도 중반대 지금 되고 있는데 PER도 지금 20배 안팎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저평가의 지금 구간도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성장의 기대가 좀 일부가 좀 반영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섹터가 기대에 대한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확인될 때까지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과연 영업이익이 실제로 추세로 좀 전환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겠고요. 디지털 자산 사업들이 실제 매출로 연결이 좀 되는가, 그러면서 기존 결제 사업이 좀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타점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날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